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이제 주가가 조금 빠지면서 지금 불과 4거래일 만에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방으로 향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또 채권 수익률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2% 가까이 수익률이 뛰어오르면서 자, 2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4.5%,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4.1%를 넘어섰어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보니까 기술주나 아니면 주요 증시들 위주로 오늘은 조금 하방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찍어드렸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지금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즉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한 포지션을 전적으로 잡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고, 만약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느 한 포지션을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큰 반등이 한번 나온 뒤에 다음날 바로 하락이 나왔었고 4거래일 정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 지금 D값이 어느 정도 끌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K값 자체가 너무 힘이 약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단을 터치할 만한 에너지가 지금 현재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채권 수익률이 어떤 하방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오질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볼린저 밴드 자체도 상당히 이렇게 폭이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한 방향으로 방향을 정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좁은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어느 한 번에 이렇게 하방으로 폭을 키우든 상방으로 폭을 키우든 어떤 변곡점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좁아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추세적인 또다시 결정의 순간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51선이나 201선이 이렇게 맞고 떨어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방으로 향하려는 에너지 자체가 더 강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역배열 투자를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저항선 자체가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밀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오르고 싶어도 매도 물량이 떨어져 나와서 쏟아져 나와서 결국에 이런 식으로 랠리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배열 투자를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 올해 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힘든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자, 보시는 것처럼 201선 기준으로 그리고 251선 기준으로도 올해 1월 중순부터 201선이 저항이 되어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뒤로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51선을 뚫고 올라가더라도 결국 201선 저항을 맞고 항상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6개월째, 8개월째, 9개월째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을 본다면 51선도 맞고 떨어지고 있고 201선도 맞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똑같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위쪽에 이렇게 저항이 있는 상태이고 심지어 이거를 주봉으로 보더라도, 자, 주봉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시더라도, 자, 50주선이 지금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14년 동안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던 200주선 역시도 이제 저항이 되어서 작용을 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50주선이 만약에 200주선을 이렇게 데드크로스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2002년, 2008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될 것이고, 그때 이제 200주선이나 201선, 50주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긴 기간, 즉 1년에서 2년 정도도 어떻게 보면 계속 지지부진한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 것이고,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이평선, 즉 이 무빙 어베러지,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을 때는 지지가 될 수 있지만 위에 있을 때는 저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된다. 특히나 지금은 주봉 50주선부터 지금 200주선이 데드크로스를 향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을 긍정적으로 파악할 요소는 크게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한 번도 부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역배열이 나온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 심지어 코로나 2018년 이럴 때도 항상 200주선을 지키고 50주선이 위에 있는 정배열 추세로 주식시장이 움직여 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포지션이 나온 것은 정말 오랜만이다. 그래서 이것이 주식시장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러한 저항, 역배열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는 우리가 섣불리 예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 오늘 영상에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번 반등이 짧게 끝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역배열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0주선이 지금 저항이 돼서 내려오고 있고 자, 51선이 이렇게 저항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랠리를 이어가고 싶어도 결과적으로는 매물대가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려면 완만한 추세로서 이런 저항성들을 조금씩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V자 반등보다는 완만하게 이어지는 혹은 아예 하방을 찍어서 이격도를 확 벌린 뒤에 그 확 따라온 51선을 단기적으로 뚫고 201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식의 어떤 강력한 추세 흐름이 나오는 두 가지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한 특정 포지션, 즉 롱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을 지금 전적으로 선택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애매한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비중을 조절을 하시면서 특정 저항선이 유지가 되는지 계속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불안한 부분은 만약 오늘 하방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만약 금리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가 그러니까 선반영이 돼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다음 FOMC의 충격까지 더해진다면 이번에 지켜냈던 만선이 또다시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유의 깊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지수 투자를 하게 된다면 만약 제가 말씀드리듯이 어떤 해칭과 롱, 숏 포지션을 왔다 갔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하루의 변동폭, 특히나 세배 레버리지 기준으로 하루의 변동폭만으로 3, 4일 동안 번 수익률의 50% 이상이 날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포지션 전환을 유동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즉 이전처럼 수익이 한 5, 60% 정도 쌓여있는 상황에서 큰 하락이 나온다면 수익 실현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과실을 얻을 수가 있지만 지금은 짧아봤자 한 20% 수익을 얻은 상태에서 다음날 강한 한 번의 반등으로 10% 이상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하루만 더 지켜보자 하고 다음날 또 5%가 올라버리면 결국 내 수익률은 20%에서 5%로 줄어드는 이러한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는 장인 거예요. 즉, 숏포지션 자체는 원래 짧게 진행이 되는데 반해서 지금은 롱 포지션 자체도 랠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빠르게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사실상 스윙 투자를 하기에도 쉽지 않은 장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떠한 특정 매수, 즉 꼭 매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들고 있는 전체 비중에서 한 10에서 30% 수준만 운용을 하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이 시작되는 타이밍에 조금 튼튼하거나 매출 그리고 실적, 호재가 함께 맞물려 있는 그런 개별 종목들을 이번 넷플릭스 같은 종목이 되겠죠. 그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노려보는 그런 개별적인 투자가 오히려 더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박스권 투자, 특히나 만선과 50일 저항선의 사이에서 이 지지부진한 왔다 갔다 하는 이 움직임이 나오는 이런 시장에서는 정말로 포지션을 너무 쉽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항상 말하지만 지금 비중 늘려가는 투자, 줍줍하는 투자는 비추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는 신호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바닥이라고 한다면 반전 신호라는 게 나와줘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사실상 뭐 어떠한 저항선 하나도 뚫지도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높은 평단에서 소중한 현금을 소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이렇게 내려가는 와중에 언젠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라도 뚫고 올라가려는 시도 정도는 나왔을 때 우리가 현금을 투입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성급하게 매일 모든 포지션을 들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고 그리고 비중 자체도 모든 100%를 항상 투입하기보다는 조금씩 넣으시면서 현금을 지켜가시는 혹은 그냥 현금 보유한 채 관망을 하셔도 나쁘지 않은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번에 만선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때 쏟아져 나오는 어떤 패닉 물량들을 해칭 타이밍으로 보고 뭐 짧게 뭐 인버스를 타시든 뭐 차라리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확률이 높은 싸움인 거지. 지금 같은 이런 박스권, 즉 두 개의 저항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이 안에서 우리가 뭘 먹어보겠다고 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만선과 50일 저항, 200일 저항이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강한 움직임이 나오기가 힘들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이 끝에서 정해지는 또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강하게 포지션을 또 단기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식의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마지막으로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